소설 고래의 작가로 큰 사랑을 받은 천명관 작가님이 영화 뜨거운 피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크랭크업이 2019년도임에도 3년이라는 시간을 묵혀 지금에야 간신히 개봉했기 때문이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작품이 관객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흔히 창고 영화로 불리는 이런 작품들은 내부의 평가에서 박한 점수를 받아 개봉이 연기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극강의 완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긴 후반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며,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시시각각 민감하게 변화되는 트렌드 속에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작품은 아쉬운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의 시대상에 맞느냐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우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에 있습니다. 주인공인 정우를 필두로 최무성, 지승연, 김갑수로 이어지는 탄탄한 연기력 라인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통해 단역으로 출연했고 처음으로 주요 인물을 맡은 이용래 또한 특별한 인상을 남기며 자신의 역할을 다해냅니다. 정우와 지승연은 2009년작 바람에서의 인연이 기억납니다. 그때의 그 특유의 젊은 혈기가 이 작품에서도 느껴지지만 지금은 확실한 완숙미가 느껴집니다. 둘 사이의 케미도 좋고 둘 사이의 긴장감 또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배우의 연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성된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와 미세한 떨림으로도 연기를 하더라고요. 캐릭터의 고점과 저점이 명확해 그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했는데 확실히 모든 지점이 눈에 들어오고 변화가 느껴집니다. 능숙하게 다루는 사투리도 인상적이죠. 연출면에서도 이 영화는 확실한 스타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완전히 세련되거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는 풀바바를 반복하진 않습니다. 편집에서의 삐끗함은 느껴졌지만 전반적인 컷들에선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쉽게도 영화 뜨거운 피는 이러한 장점들이 빛바래는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흔히 말해 충무로의 족복 영화입니다. 장르로 따지면 범죄 드라마겠죠. 몇몇 관객들은 또 조폭이야? 지겨워 죽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하지만 같은 소재와 장르라도 새로운 변주가 있다면 혹은 그 장르성을 완벽에 가깝게 구현한다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언더커버 영화들 속에 멜로의 플롯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한 불안당처럼, 아니면 장르성을 극대화한 짜임새로 승부를 본 신세계처럼 말이죠. 반면 뜨거운 피는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느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풀면서 장르성을 극대화하던가 아니면 캐릭터 위주로 이야기를 풀면서 인물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야 하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 개인적으론 각색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6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2시간의 영화로 줄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러닝타임 2시간의 시나리오를 페이지로 따지자면 120장 정도로 구성이 되니까요. 결국엔 소설의 각색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압축하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작품은 그 포기에 있어서의 과감성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너무 장대하고 불투명합니다. 구엄이라는 작은 곳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임에도 많은 캐릭터와 세력이 정리되지 못하고 그저 나열되다 보니 이야기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못하고 풀어감에 있어선 간결하지 못합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이 뿌려든 캐릭터들과 사건들을 회수하기에 바쁩니다. 관객들을 조이는 서스펜스 구간을 만들거나 그럴듯한 액션 장면을 그려낼 여유도 없죠. 한 남자의 삶을 다룬 원작 소설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선 필요 없는 캐릭터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쳐내고 몇몇 인물의 관계성을 강화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배신이 난무하고 사랑과 이별이 있다 해도 그 관계가 깊지 않다면 관객들의 감정은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아쉬움은 사운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한 사투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사운드 믹싱이 잘못되어 그런진 모르겠는데 대사 속 정보가 잘 안 들어와요. 저는 10에서 20% 정도는 날려먹었거든요. 사실 정보가 완전히 안착되고 영화를 보는 거랑 영화를 보면서 유추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러한 지점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만약 믹싱이 문제가 아니라 사투리에서의 문제라면 조금의 절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분위기 내는 건 좋은데 방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명관 작가님의 감독으로서의 첫 도전은 앞서 말했듯 아쉬움이 큽니다. 소설에서의 깊이도 영화로서의 재미도 둘 다 잡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피기에 가능했던 특별함도 관객들을 사로잡을 대중성도 한 걸음씩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작가 출신 감독님들의 그 특유의 무심한 컷 구성과 미장센은 없어 보였습니다. 작가가 아닌 감독으로서의 모습이 보였기에 뜨거운 피의 아쉬움에도 다음 작품은 기대가 되는군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